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약이 되는 시간, 건강한 의사 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유행성 눈병 환자가 최근 6주간 35%나 늘어났다고 하죠. 자, 특히나 눈의 통증과 이물감, 눈부심, 눈곱 등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유행성 각 결막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간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하죠. 그럼요. 이렇게 학교나 직장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평상시에 철저하게 씻고 네. 또 이런 손으로 눈이나 눈 주위를 만지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와 함께 덧붙여서 수건이나 개인 용품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신경 쓰셔서 유행성 각 결막염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의사 원장님들과 함께 각종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볼 테니까요.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시거나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함께할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해 주실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원장님들과 함께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볼 테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저는 지금 61세인데요. 예, 예.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네네.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이렇게 칵칵 그런 소리가 나요. 잠이 안 들어도 자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고, 네네. 잠이 안 들어도 누운 자세는 어떻게 뭐 가로 눕든 반드시 눕든 네네.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아, 누워 지금 계실 많이 때마다 이러한 무서워요. 소리가 나시는 거예요? 예. 네, 언제부터 이런 저 증상이 자신도 나타나셨어요? 모르게 한 달은 안 되고 한 20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은데, 네. 네, 현재 이렇게 복용 중이신 약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예, 있어요. 어떤 거 드시고 계세요? 저기 공황장애 우울증약을 제가 네네. 몇 년째 먹고 있거든요. 몇 년째 네. 복용 중이시고요? 네. 네, 다른 질환은 없으시죠? 퇴행성 관절이 있고 예, 예. 뇌동맥 수술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수술 병력도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임동국 네.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컥컥거리시는 것이 좀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요. 예, 20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 혹시 뭐 어디 불편해서 그러신 건 아니신 거죠, 지금 현재? 아니, 전혀 그렇진 네. 않고요. 네네네. 제가 저기 이렇게 일을 하거나 움직이면 네네. 그런 소리가 안 나고요. 네네. 누우면 잠이 안 들어도 네네. 누우면 그런 소리가 나니까 요새는 불안해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이 들면은 네네. 잠이 들면서도 헉 하면서 몸이 움직여지고 네, 그러니까 숨을 뭐 쉬는 것 같은 것이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지금? 예, 그건 아닌데요. 그냥 네네. 무식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지금 거고요. 어떤 소리냐면은 그냥 네네. 헉,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아, 저 네. 자신도 모르게. 지금 공황장애로 지금 약을 몇 년 동안 복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불안 장애가 네네.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불안장애가 대충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제가요, 네네. 먹다가 중간에 한 2년 정도 끊었다가 다시 네네. 또 이렇게 먹은 게, 전적으로 먹은 게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부터 먹었던 처음 시작할 때 한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지금 따지면은 처음 먹은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10년? 같아요. 꽤 근데 오래- 예, 네. 계속 안 먹고요. 중간에 또 제가 끊어보려고 끊다가 안 네네네. 돼서 또 네네. 먹고 또 먹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약을 먹기 시작하실 때도 좀 불안하시고 뭐 그런 공황장애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셨던 거죠? 네, 네. 있었고요. 제가 네네. 이렇게 살면서 네네.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막 남편한테 막 고통을 많이 아, 받았거든요. 그러셨구나.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심하게 매도 많이 맞고 아, 네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우, 근데 속상한 일을 많이 그래도 당하셨네요. 그냥 애들 네네. 때문에 제가 네네. 참으면 되는 줄 알고 네네네. 모든 일을 다 겪고 참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제 네네. 너무 죽겠어 갖고 가니까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공황장애, 그렇죠. 그런, 불안장애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원래 그런 일 이제 당하시면 당연히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데요. 지금 네. 무서워서 예,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예, 어머님 너무 좀 심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네. 혹시 잠은 바로 드세요? 아니면 잠들 때까지 아니 시간이 못 좀 자요. 걸려요? 못 그거 주무시고? 저기 정신과 약 네네. 먹어도 어떤 때는 안 올 때가 있고요. 그렇죠. 정신과 약 먹으면 조금 잠 올 때 있고요. 네. 그리고 깊게도 못 주무시죠? 예, 못 네. 자요. 꿈에 시달리고. 네. 그 잘 놀래시고요. 예. 네. 무서움도 많이 무서운 거 못 보고요. 누구 피나는 거 이런 것도 못 봐요. 그걸 보면은 네네네. 막 손이 막 돌아가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그 무서움도 많이 타시고, 예, 무서움이 엄청 많아요. 예. 우울한 느낌 오면 당연히 있으실 텐데, 뭐 불안, 초조한 네. 느낌도 있으시고요. 예, 금방 이렇게 예. 불안한 증세가 오면은 금방 네네.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핏줄이 터져서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예. 심장도 좀 돼갖고 두근두근 화장실만 하시고요. 가게 되고. 심장도 좀 두근두근 하시고 그러세요. 예, 네. 혹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시면서 답답해요. 예. 엄청 많이 답답해요. 얼굴로 열도 확 올라오고 그러시나요? 예, 그렇게도 돼요. 그렇게도 되고요. 네네. 아, 답답한 건 지금도 네네. 많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네. 어머님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그냥 컥컥거리시는 것 자체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지금 갖고 계셨던 우울증의 연장성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그렇게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데 어떤 행동이나 어떤 소리가 나오는 거를 이제 보통 틱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시면서 예, 그게 자꾸 이제 저희 이제 한방병명으로 이제 우라병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제 예. 정신 쪽에서 조금 이제 좀 이상이 생기신 거예요. 그게 심각한 병은 예. 아니시고요. 예,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 때문에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냥 대범하시게 이거 예. 좀 그냥 확 말하면은 뭐 죽는 병 아니잖아요, 어머님.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예. 그런 것들을 대범하게 받아들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좀 좋아지실 것 치료를 같아요. 어디서 한의원에서 받아야 네네, 될까요? 한의원에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네. 제가 여쭤봤던 증상들이 지금 다 예. 나오시잖아요. 예, 예. 네, 전형적인 화병 증상이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침 맞으시면서 주로 침 맞으시면서 네. 이 화를 없앨 수 있는 약을 복용하시면은 좀 효과가 좋으신데 예. 일단은 한 10년 되셨고 벌써 약 드신 예. 지가 그리고 그 예, 전부터 그 남편분한테 좀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네, 금방 치료되지는 않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장기간 생각하시고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복약도 생각하시면서 치료를 예. 받으시면은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러면 그걸로 제가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 금방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걸로 죽는 병 아니시니까 예, 예. 그걸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병이 그냥 몸 증상에서 정신 증상으로 조금 더 들어갔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도 어머님 같은 환자분들 많이 오시니까 네. 치료하시면은 좋은 효과 많이 보거든요. 아, 예.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치료하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으세요. 너무 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고민되시면 네. 저희가 언제든지 지금처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홍수범 원장님은 우리 어머님 증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어머니 이야기 계속 들어보셨다시피 일단은 기존 질환 자체가 공황장애가 있으세요. 공황장애로 인해서 우울증 약도 같이 복용하고 계시고요. 보통은 이러한 갑작스럽게 불수의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이제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단순한 운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저희 쪽에서 틱 장애라고 부르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단순 틱 장애일 수도 있으시고요. 또는 공황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연관된 틱 장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과도한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공황 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틱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공황 장애 증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공황 장애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극도로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황 발작과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그러한 증상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 불안을 이제 주증상으로 하게 되시고요. 지금처럼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표는 이제 DSM-5라고 하는데요. 13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 중에서 4개 이상 증상에 해당되게 되시면 이제 공황 장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슴 두근거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땀이 난다든지, 세 번째, 몸이 떨림, 그리고 네 번째, 숨이 막히는 답답함, 다섯 번째, 질식감, 여섯 번째, 흉통, 일곱 번째, 오심 또는 복통 같은 거, 여덟 번째, 현기증, 아홉 번째, 오한, 그리고 열 번째, 지각 이상이라든지 11번째 이제 이인감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감각들, 12번째 이제 통제력이 있거나 두려움 같은 거, 13번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가 나타나셨는데 보통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 직전에 동일한 환자들이 꼭 나타나세요. 오늘 이제 3시쯤에 그 서울 쪽으로 오기 직전에 이제 30대 초반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주증상은 이제 가슴 조인 듯한 불안함 느낌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고 극도로 이제 죽을 것 같은 이제 스트레스, 거기다가 이제 힘이 빠지는 탄력감 같은 증상을 내원하셨고요. 그리고 방금 DSM-5에서 나타난 13가지 항목 중에서 10.5점, 10개 반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공황 장애 증상을 호소하셨던 환자분이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황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울증 또는 합병 양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황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공황장애가 의심되면은 어느 정도나 나타나는지 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어머님 증상 중에서 이런 단순 음성 틱 장애가 최근 들어서 나타났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틱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홍승범 원장님, 틱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틱에 대한 이제 형태학적인 분류와 기관적인 분류를 보통 나누게 되는데요. 단순 이제 근육틱이라든지 또는 이제 복합성 근육틱, 그리고 단순 음성틱, 복합성 음성틱 형태로 나타나게 되세요. 보통 단순 근육틱 같은 경우에는 눈 깜빡임이라든지 눈 떨림 같은 형태, 또는 어깨 으쓱거리는 형태라든지 또는 채머리 흔드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시고요. 복합 근육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갑작스럽게 남의 행동을 따라한다든지 뭐 손등을 이렇게 입에 갖다 대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시고요. 그리고 단순 음성 틱의 경우에는 이제 컥컥거리는 소리 또는 기침하는 소리 또는 새하는 소리 같은 음성학적인 형태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복합 음성 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노기가 치밀어 오르면서 욕설을 한다든지 또 남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따라하는 형태 같은 게 나타나게 되세요. 그 외에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기관별 형태로 해서 보통 이제 틱 장애를 좀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일가성으로 나타나는 12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일가성 틱 장애, 그리고 12개월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만성 음성 또는 운동성 틱 장애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복합성으로 나타나는 음성 틱 장애, 그리고 다발성 운동 장애 같은 것도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틱장애 증상까지 일반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증상인 만큼 많이 좀 답답하고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공황 장애도 한 가지 요소가 될 수가 있지만 원장님, 그렇다면 틱 장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틱 장애를 나눌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양의학적인 관점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진단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의학적인 원인에 의해서는 첫 번째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시고요. 그 뇌의 구조적이나 기능적 이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세요. 그리고 도파민과 관련된 뇌의 생화학적 이상과 관련될 수도 있으시고요. 호르몬 같은 경우에 특히 남성 호르몬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출산 시 뇌의 손상이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요인, 신경내분비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한의학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조금 있다가 진단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툴인데요. 첫 번째 이제 간풍내동 또는 간풍내동, 그리고 다마요신,
간신음어, 마지막으로 비어가낭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운동티거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간풍내동 형태로 많이 진단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음성티거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정이라는 스트레스 상황, 감기 울결, 합병 형태로 진단을 하게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의원에 내원하면 어떤 치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환자분께서 내원하게 되신다면 오늘 이제 3시에 있었던 그런 형태 같은 진단을 하게 되시는데요. 환자분 내원 시 대부분이 일단은 극도의 공포감과 예기 불안의 주증상으로 하는 우울증 형태를 나타내게 되세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정신건강학적인 DSM-5라는 설문지 자체를 조사를 하게 되시고요. 거기에 그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이제 체계적인 한의학적인 자료 그 분류를 하게 되시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간풍내동의 형태, 근육튀기 많이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마요심, 어떤 체형적인 관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시는 부분이시고요. 간신음어, 이제 노인성으로 나타나는 어떤 틱장애 같은 경우, 극도로 호하다든지 탄력감이 많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소화적인 관점에서 비어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시는데요. 한의학적인 치료 이제 처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간풍내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억간산이라는 명방이 있으세요. 억간산에 따른 약재리 그 덧붙여서 처방을 하게 되시고요. 다마요신 같은 경우에는 시오가 용골 모료탕이라고 용골하고 모료 자체가 안심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간신음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약계통의 약물, 육미 지향탄 계열을 쓰게 되시고요. 비어가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소화제 계통의 약물을 치료를 해서 그 도움을 주게 되십니다. 네,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한약 처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의 상황은 지금 어느 상황에 좀 속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단순 음성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질환의 관점에서 쳐다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시고요. 발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치료의 관점에서 보통 이제 양의학적인 관점에서 그 틱 장애를 치료를 할 때 운동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가 좀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보게 되시고요. 음성틱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3년 전에 이제 고3 수험생이 음성틱으로 내원하셨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좋아지신 경우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음성틱은 크게는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세요. 단 공황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울증 사파 또는 이제 합병 양상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리를 받으시면 음성틱은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보아지십니다. 네, 이렇게 홍순박 원장님께서 다양한 한방 치료 방향과 함께 또 기억해야 할 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우리 어머님 기억하셔서 잘 치료 받아보시고요. 또 걱정되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건강한의사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TV 소리는 좀 줄여주시고 전화를 통해서 듣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예.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저는 골프 일본인데요. 예, 예. 지금 침 치료를 네네. 받고 있거든요. 치료 받고 계세요? 예. 예, 치료 받으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좀 못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예. 네, 이 증상은 예. 이번에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어머님, 이 골프엘보 증상은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예예. 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7이에요. 알겠습니다. 송수경 원장이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골프엘보가 지금 이제 치료받으신 지는 한 달 정도 되셨는데요. 예. 네, 처음에 이 증상 앓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증상이 나타난 지는 한 2달 됐어요. 2달 정도 되셨어요. 예. 평소에 조금 일하시는 거가 좀 있으신가요? 예예. 일을 하실 때 좀 사무직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좀 무거운 물건을 예, 들거나 무거운 거 식당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 식당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르는 걸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요리도 하고 예, 예. 예, 겸해서 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지금 치료는 어떻게 받고 계세요? 침 치료도 받고 계시고 혹시 다른 치료도 받고 계신가요? 예, 침 치료를 받고 네.
또 체외 충격파도 하고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물리치료 겸 예. 예. 물리치료도 하고 계시고요. 예, 예. 네. 그리고 혹시 봉침이나 약침 같은 것도 맞아보셨나요? 봉침은 예, 봉침도 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맞아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글쎄 제가 봉침을 안 맞아봤는데 아, 네네. 봉침 그냥 뭐 이 주사기로 침을 놔주던데요. 네네, 맞아요. 네, 그게 맞으신 게 봉침 맞으시거든요. 예. 네. 일단 그 제일 좀 어떤 그 관리를 좀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그 뭐 집에서 되도록이면은 네. 이 무거운 거 안 들고 그렇죠. 예 손을 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많이.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좀 많이 무거운 걸 안 드시려고 하고 관리를 좀 하시는데 계속 이제 그 일하시면서는 좀 많이 쓰고 계신 거죠. 예예. 네네. 그 좀 어떻게 치료 받으셔야 될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지금 발병하신 것 자체는 2달 정도 되셨으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지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병원에서는 네. 지금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보통 그 이제 2달 이상 넘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체액 충격파도 하고 계시고 또 한의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거 이거는 지금- 한의원이 아니고 네. 재활치료 하는 데입니다. 아, 재활치료. 그러니까 그 체액 충격파는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예, 예. 한의원에서 예. 또 침도 맞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재활치료 하는 데서 침도 병행하면서 아, 재활치료 같이 예. 재활치료 하신 데서 받고 계시다고요? 예. 일단 제가 봤을 때 어머님 그 관리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이랑 정확히 거의 상극이에요. 네, 무거운 걸 좀 들고 날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는 데가 정확히 한방병원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침을 치료하는 방식이 조금 이제 그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그 봉침이나 약침 같은 경우에도요, 되게 종류가 다양해서요. 이 치료도 꾸준히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한 달 정도 그 미만으로 지금 치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보통 좀 빨리 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로 조금 경과가 좋으신 편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간단한 운동 때문에 이게 유발되는 경우가 조금 빨리 낫는 편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낫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네네. 그리고 이따가 그 저희끼리 상담하면서 그 운동법이랑 생활관리법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생활관리법 조금 많이 유의하게 보셨다가요. 운동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따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 손을 또 쓰면은 예. 잘 도지는지요? 그렇죠. 그 손을 쓰는 것 자체가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좀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관리가 내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더 이제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계속 악화 일로로 해서 안 좋아지고 또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길어지실 수밖에 없으세요. 네. 네, 계속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전화를 끊은 후에도 계속해서 어머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구 원장님, 네.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다가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때문에 네네. 증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픈 증상인가요? 네, 보통 이제 저기 팔꿈치가 아픈 거를 엘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엘보라고 하는 건 사실 병명은 아니고요. 그냥 애칭이고, 자, 저희들 이제 원래 병명은 뭐냐면은 바깥쪽이 아프냐 안쪽이 아프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바깥쪽이 아프면은 외상가염, 그리고 안쪽이 아프면은 내상가염 이렇게 나눕니다.
네, 일단은 위치에 따라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그 원래 외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테니스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충격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팔꿈치에 충격이 많이 가다 보니까 테니스 선수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반대로 팔의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문제가 생기기가 많아요. 그래서 골퍼스 엘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좀 둘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보통 환자분들은 되게 막연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팔꿈치가 아파요. 그런데 실제로 어디가 아픈지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구분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도록 이렇게 꺾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손을 쭉 뻗어보시게 되면은 이 바깥쪽으로 쭉 당기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통증이 생기게 된다 하면은 이것은 테니스 엘보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똑같이 꺾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시 드는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손이 뻗지지 못하게 막으면서 한번 뻗어보세요.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게 되거든요. 이때 통증이 발생하면은 골퍼스 엘보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깥쪽인지 안쪽인지에 따라서 테니스 엘보, 골퍼 엘보 이런 거 잘 비교해서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그쵸. 같은데요. 아니 그렇다면 주로 좀 팔을 많이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쉬울 것 같은데 송승영 원장님,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인가요? 네, 일단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세요. 방금 시청자님 이분처럼 이제 팔을 들고 무거운 걸 좀 들고 다니시는 분들, 또 이제 들고 옮기시는 분들, 또 이제 그 칼이나 가위 같이 드라이버 같은 이런 공구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 또 아까 임동국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팔꿈치 내부에다가 충격을 주는 운동들, 대표적으로 이제 배드민턴, 골프, 테니스, 탁구, 야구 이런 타격감이 좀 있는 운동들이 보통 이제 엘보 질환들을 많이 유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부들, 특히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시는 그 주부들께서 또 이제 빨래 같은 것들을 좀 털거나 널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면서 나타나는 통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할 때 팔을 많이 비틀거나 무거운 걸 많이 드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동구 원장님, 그렇다면은 이 증상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한방 치료가 행해지고 있나요? 네, 보통 지금 방금 그 상담하시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좀 침을 맞았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재활효과였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침 치료를 받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약침을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약침을 맞으신 게 아니라 이 팔꿈치 아프신 곳에 주사를 맞으신 것 같아요. 보통 재활과 가면은 이제 팔꿈치가 아프면은 엔세이드, 즉 스테로이드가 아닌 그 소염제 같은 걸 준다든지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투여를 하거든요. 일단 그걸 투여를 해보고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주사를 직접 아픈 부위에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외상가염, 뇌상가염 해갖고 염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병변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염증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퍼스 엘보나 테니스 엘보나 염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또는 스테로이드 같은 걸 먹거나 주사를 맞다 하더라도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좀 큰 효과를 보기 힘든 경우가 많으신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방 치료에서는 대표적으로 침 치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혈을 순환시켜서 이 혈액이 이 손상된 부위로 잘 가게 함으로써 손상된 부위를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뜸 치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온기를 그쪽에 넣어줌으로써 혈관을 확장시켜서 치료 물질들이 잘 도달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럴 때는 약침 같은 것들을 치료를 받으셔갖고 그 부위의 어떤 진통 효과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약 같은 경우를 복용하셔갖고 퇴행된 어떤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 같은 게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관절이 있는데 이 뼈가 세 개가 만나는 관절이에요. 복잡한 관절이거든요.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가끔 이제 뼈의 위치가 살짝 틀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아탈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뼈를 정위치로 맞춰주는 순환조법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다양한 한방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지 나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평상시에 어떤 운동 방법과 생활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송승현 원장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사용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당연히 많이 안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이제 통증 같은 경우가 지금 평소 운동으로 촉발된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석 달 정도 아프셨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무거운 걸 들면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관리가 좀 안 되신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좀 일을 하실 때 최소한 팔꿈치 보호대를 좀 착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또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테이핑이라고 해서 그 피부 바깥쪽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도 있거든요. 또 한의원에서 같이 치료 받으시면서 이제 시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이 통증들이 유발되는지를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셨다가요. 그 터는 것과 또 비트는 것들, 또 이제 들고서 버티는 것들 이런 동작들을 좀 평소에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쓰는 식기류나 우리 좀 유행했던 이 무쇠솥이나 이런 무거운 식기류들 이런 것들로 요리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평소에 최대한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럼요. 이야기와 함께 생활 관리를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사용하면서 중간중간 좀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스트레칭법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팔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조금씩 통증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조금 다른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9개 정도의 그 운동을 나눠서 좀 하시게 됩니다. 이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첫 번째 그림처럼요. 엄지 손가락을 위로 한 상태로 들어주는 운동이 있으시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주 간단한 운동인데요. 손목을 굴곡시켜주고 신전시켜주는 것을 계속 반복해주는 운동입니다. 또 이게 7번째 운동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7번째 공 들고 있는 그림 보이시죠? 공을 든 상태에서 다시 부하를 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령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들고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손 자체를 회외시키고 그리고 또 굴곡시키는 운동들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부하를 주시려면 아령이나 망치 같은 것들을 들고서 이렇게 그 끝부분에 그 중심이 쏠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움직여 주시는 거가 스트레칭법이 또 되시고요. 또 이제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요. 손을 뻗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당겨주는 것, 그리고 손 뻗은 상태에서 또 밑으로 당겨주는 것. 이게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동시에 스트레칭해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손바닥을 위로 하고 당겨주시고 밑으로 하고 당겨주시는 것. 이런 동작들을 많이 반복해 주시면 평소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승현 원장이 방금 이야기해 주신 9가지 스트레칭 방법도 잘 참고를 하시고요. 또 평상시 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팔 주변에 테이핑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건강 궁금증 계속해서 02-2000-4959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원장님들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한 의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한의학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알면 여러분들 건강의 꿀팁이 될 오늘의 건강 꿀팁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송승혁 원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송승혁 원장입니다. 날이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는 것이 좀 실감이 나는데요. 이렇게 날이 더워졌을 때는 우리가 좀 시원한 음식들을 먹고 싶잖아요. 냉면이나 그 식혜 또는 이제 수박 같은 것들이죠. 근데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먹고서 여름철에 배탈이 심하게 나서 설사를 하거나 배가 좀 아프거나 했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건강 꿀팁은 바로 이 약재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곽향입니다. 곽향은 꿀풀과로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은 약간 맵습니다. 또 독성이 없고 특이한 향기가 있는데요. 이 곽향이라는 곽자가요.
콩잎이랑 닮아 있기 때문에 콩을 뜻하는 곽자와 또 이제 향이 나서 향이 난다는 향자를 갖다 붙여서 곽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곽향은 향이 좀 좋기 때문에 차로도 많이 음용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배초향이라고 하는 그 약재를 토곽향이라고 해서 쓰고요. 또 이제 중국과 아열대 지역에서 나는 광곽향, 조금 더 입이 넓고 큰 것을 건조해서 재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보통 6, 7월 달 또는 개학인 10월 달에 이 채취해서 건조해서 한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곽향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향은 방향화습향입니다. 방향화습약이라고 하면 방향성이 있으면서 습을 말리는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폐경락에 작용을 하고요. 파습, 습을 말리기 때문에 비위에 작용해서 비장의 운하작용을 돋궈서 이 비장의 건강을 좀 회복해주는 약재입니다. 주 효능으로는 방향화습약이 있습니다. 방향화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 물질들이 보통 습을 말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입맛이 없거나 복통이 나고 할 때 이 곽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개위지구라는 효능이 있습니다. 위장 자체가 통하지 않을 때 위장 자체를 열어줘서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지구,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밑으로 내려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발표 해소라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요. 발표는 우리 표부에 있는 더위나 이런 것들이 표부에 많이 침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날려주고 더위를 없애주는 그런 좋은 효능이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곽향의 그 주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향은 스탁중저라는 그 효능은요, 주치는요, 습이 중초부 비장과 위장에 그 침착되어서요, 다양한 소화기 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하고요. 완비구토, 우리 배가 복부와 좀 그득하고 구토가 나는 증상을 치료를 합니다. 또 이제 복통토사, 배가 아프면서 토하고 설사하는 광란, 토사광란이라고 하는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쓰고요. 흉환만민, 이제 그 흉부가 조금 그득하고 답답한 것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습권태, 우리가 이제 더위를 많이 먹어서 몸이 늘어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에 곽향을 쓸 수 있습니다. 비연두통, 콧물이 나고 두통이 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여름철에 우리가 여름철 감기라고 해서 그 여름철 유행성 감기에 곽향을 좀 쓰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곽향은 그 체내에 생긴 습으로 인해서 그 속이 좀 불편하고 구토를 하거나 복통이 있고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곽향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향은 후박과 창출, 반화와 합쳐서 불황금전기산이라는 처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처방으로 이름 자체가 금과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황금전기산은 비습이 내저되어서 비장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복부가 좀 그득하고 대변은 좀 묽게 나오고 음식 양도 좀 적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또 곽향은 활석, 황금, 인진과 같이 합쳐서 감로소독단 또는 이제 감로소독음이라고 부르는 처방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서습 스본병이라고 해서 아토피나 이런 피부 질환에도 다용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곽향은 반화와 진피 합쳐서 곽향 반화탕이라는 이름으로 그 한습이 내저돼서 명치가 그득하고 설사를 하거나 하는 그 증상에도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자소엽, 반화, 후박과 합쳐서 곽향전기산이라는 굉장히 다용하는 처방으로도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곽향의 성분 및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향은 정유 성분이 0.28%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방에서는 정유 성분이 많은 약재들은 이제 후화를 해서 뒤에 끓여서 탕전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주요 성분은 메틸샤비콜이라는 그 성분이 80%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외에 아네톨 그리고 아니스 알데하이드 등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염증에서 사이토카인의 반응을 낮춰서 염증성 질환들에 많이 쓴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약물로 유도된 장 운동이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화 기능을 좀 좋게끔 개선해주는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곽향의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향은
위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구토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 열이 많아서 나타나는 구토에도 그 곽향 자체가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맞지 않고요. 음허자 또는 이것이 조금 더 심해져서 음허 화황이 된 환자들, 음허자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수분과 진액이 그리고 호르몬이 말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조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런 바탕을 통해서 허화, 우리가 가짜 열이라고 부르는 허화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음허 화황자들은 곽향을 쓰지 않습니다. 곽향은 여름철에 우리가 복통이 나거나 여름철 감기, 그리고 이질, 콜레라, 이런 설사하는 그런 질환들에 많이 쓸 수 있는 약재인데요. 근데 위장이 많이 약해서 나타나는 구토나 이런 열이 나는 구토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는 그래도 차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까지 건강 꿀팁의 송승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건강 꿀팁은 송승혁 원장님과 함께 곽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상시에 위장이 약하신 분이나 위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꼭 복용 시에 한의사분들과 상담을 하고 복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저요, 예. 저기, 머리통에서요. 네네.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예. 머리통에서 왼쪽 머리통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왼쪽 머리 쪽에서 소리가 나세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요. 네. 예. 누구든지 다 그런 소리 한대요. 그런데 그게 귀에서 나는 소리라 그러네요.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어머님? 이런 증상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네네. 괜찮았어요. 이비인후과에 다니면서 약 네. 먹고 그부터 괜찮았었어요. 몇 달 되신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되셨어요? 네? 몇 달 되신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다시 시작된 것이 예. 지금 한 보름 됐나 봐요. 최근에는 이 증상이 더 심해지신 거예요? 심해졌다 좀 덜했다 심해졌다 네. 덜했다 하는데 심은 적이 더 많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근데요, 선생님, 네네. 이게 다시 생긴 것이 네. 언제 생겼냐면은 이제 내가 봉화진염이라는 병을 알았어요. 이 다리요. 네네. 그랬는데 거기에서 정형외과에서 이제 2주 이제 입원 오겠다 나왔는데 그때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물침대 물리치료라는 거 있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머리를 되게 아주 그냥 흔들더라고요, 많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못 모르고 그걸 두 번을 딱 두 번 하고 나서 겁나서 그때는 안 오고 내려왔어요. 네네, 잘하셨고요. 그때부터 그래요. 예. 어머님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요 80이요. 예, 홍순만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의사 홍순박 원장입니다. 예. 어머니 목소리가 근데 감사합니다. 80세 같지가 않으세요. 네? 목소리가 80세 같지가 않게 더 젊게 느껴지세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봉화지교 맞고 나서부터 해서 그 물침대 이후부터 머리 쪽에 소리가 나시기 시작하셨다 그죠? 네. 어머니 지금 키는 어떻게 되세요? 네? 키요. 키. 아유, 텔레비를 켰더니 안 들리네 또. 어머니 키하고 몸무게가 궁금해서요. 예, 키는 뭐 노인네 지금도 아주 작은 편도 아니고 네네. 그저 큰 편은 아니에요. 작은 네. 편이지. 그리고요 몸무게는요. 네네. 30 오. 아니야 50 하고요. 네네. 4예요. 54. 54kg 정도 딱 좋은 체형이시다 그죠? 네. 어머니 지금 드시는 약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약 먹는 거요. 머리 이런 것 때문에 약 먹는 거 한약 먹어요. 아, 한약 드시고 계시네요. 침 맞고 한약 먹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어머니. 예, 이비인후과 약을 2달을 먹었는데 네네. 소용없어.
아, 그러셨다, 그죠? 그래서 한약으로 간 거예요. 맞으세요, 어머니. 그 노인분들의 질환에서는 한약이 굉장히 잘 듣게 되시거든요. 어머니 혹시 젊었을 때 일은 많이 하셨어요? 아, 일이라는 걸 안 했어요. 아, 일은 안 하셨다, 네, 그죠? 애기는 많이 봐줬죠, 애들 애기. 어머니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차남매요. 사남매시다, 그죠? 네. 요즘 입맛은 좀 있으세요? 입맛이 그전엔 그렇게 없더니 요즘에 한약을 먹으면서 그런가 밥은 괜찮게 먹어요. 밥은 잘 드신다, 그죠? 네. 보통 이제 머리 쪽에 소리가 난다고 할 때 네. 단순하게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네. 또는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 자체가 대부분 귀에 집중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봉화직염으로 그 정형외과에서 물침대하면서 머리 쪽으로 자극이 조금 갔을 거라고 여겨지시거든요. 아, 예. 그 보통 소리의 전도 자체가 음파로 통해서 고막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네. 또는 이제 머리를 통해서 골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당연히 머리가 흔들리게 되시겠죠. 많이 흔들렸어요. 맞으세요. 2번 흔들렸어요. 맞으세요.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자극에서 크게 손상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신데요. 네. 어머니 연세가 80세. 물론 어머니 목소리라든지 신체 나이는 제가 봤을 땐 70대보다 더 젊을 거라고 봐지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흔들리면서 손상이 가셨는데요. 네. 대부분 이비인후과 쪽에서 보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요 또는 귀 속에서 소리가 나요라고 할 때 네. 보통 이제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귀 안에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달팽이, 네, 네. 네, 달팽이관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세방고리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조사 다 했어요. 맞으세요. 그래서 달팽이관에서 만약에 손상이 오게 되면 이제 원이부나 근이부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게 다르게 되세요. 고음이 높은 소리가 막 미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저 낮은 소리 비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근데 어머니는 이분외과 쪽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달팽이관 이상은 아니라고 진단이 되어지시거든요. 네, 아니래요. 맞으세요. 그럼 일시적으로 보통 내압이라든지 압력이 올라가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성 전도가 있기 때문에 네. 머리를 통해서 뼈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혈압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혈압이 있어요. 아, 혈압이 있으시구나. 네. 제가 그 부분을 놓쳤었네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혈압이 있거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뒷목 쪽이나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게 예, 되세요. 너프돼요. 맞으세요. 혈압이 높게 되고. 피 올라가는 소리가 네네네. 세대 고르지가 않대요. 맞으세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원인에 대한 거는 진단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의학적으로 이제 한약도 복용하고 계신 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침 맞으면서 한약 먹으면서 양약도 먹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좋다는 건 다 먹는 거예요. 네, 어머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나이도 굉장히 젊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네. 80대 분들보다는 오히려 70대 분에 맞춰가지고 치료받고 더 빨리 나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치료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모든 게 완벽하게 지금 치료받는 곳 그리고 진단 모든 게 완벽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머니 증상이 빨리 좋아지리라고 여겨지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한약을 먹어야 돼요? 한약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서요. 한약 먹으면서 침 맞고 그래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머릿속으로 소리가 울리거나 이런 거를 저희는 골병으로 보게 되거든요. 네. 우리 골병 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건 보충을 해주는 한약 치료가 필요하고요. 대부분 네. 이제 어머니 근데 그 소리를 못했어요. 그 의사한테는 아직까지. 그러셨구나, 어머니. 네. 그 소리 꼭 하시고 치료. 선생님한테만 지금 얼른 생각이 나서 얘기하네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치료 받으시면 회복되실 거예요, 어머니. 네, 지금 치료 잘 받고 계신다니까요. 계속해서 꾸준히 치료 받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